자, 다사고는 세품 빼고는 다 이해돼? 보경, 세품 빼고는 다 이해돼? 준열이하고. 세품은 내가 아직 안 가르쳤으니까. 그거 빼고는 빅뱅하고 우리 파트 이해돼? 오케이. 자, 우리 지난주에 자연학과 좀 이따 질문 받을 거고, 자연학과 운동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 안 해서 한 번만 예를 들게. 어떤 물체가 4초 후 지면에 도착했대. 지면에 도달. 그랬을 때 이 낙하거리는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볼 수 있거든? 왜? 자연학과 있는데 중력에 의해서 자연학과 있는데 자연학과시. 자연학과시. 4초 후에 지면에 도달할 때 그때 떨어진 높이가 얼마입니까? 이걸 낙하거리라고 그래. 이해되시죠?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거 설명하려고 그래. 식 하나 외우자. h는 2분의 1 gt 제곱으로 구해야 돼. 오케이? 외우는 거야. 원래 가속도 공식에서는 요게 하나 있어. 이동거리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구하는 식이 하나 있는데, 너희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 만약에 학교에서 얘기해 설명해 줄 거니까. 근데 이게 가속도가 할 때 이동거리 구하는 식인데, 또 자연학회는 전제 조건이 있지. 처음 속도가 얼마? 처음 속도 얼마 자연학회? 0이라고 그랬어. 처음 속도가 0. 따라서 요 V0t가 날아가 버려, 이 함이. 왜? V0가 처음 속도라는 얘기거든? 0이니까 이게 날아가 버리지. 이해돼? 그럼 남는 건 몇 밖에 안 남죠, 지금? 2분의 1 AT제곱. 그래서 이동거리는 2분의 1 AT제곱으로 구하는데, 알아들어? 그때 요 가속도 대신에 무슨 가속도가 적용돼야 돼? 중력 가속도가 적용돼야겠지. 이해돼? 그래서 자연학과 운동에서의 거리 구하는 식은 h는 2분의 1 gt제곱이라는 거. 이거 좀 기억해놔야 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런데 요 식을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정리할 수도 있겠네. 시간 t의 제곱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2h를 g로 나누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시간 t에 대해서 정리하면 루트만 씌워주면 되겠네. g분의 2h. 이렇게 구하면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아들어? 그럼 여기 대입해보자. 몇 초 후에 도달했대? 4초 후에 도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간 4초는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되겠네? 여기다 대입하면 훨씬 깔끔하겠지 지금. 이해돼? 그럼 2분의 1 집값은 얼마로 대입해야 돼? 9.8m/s 제곱이라고 했지? 중력가속도 9.8m/s 제곱에 시간 얼마? 4초에 제곱하면 이거 세크 제곱 없어지고 남는 라인은 뭐만 남아? 미터만 남겠죠. 낙하거리 구하는 식이라는 얘기야. 이해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8 곱하기 9.8. 요게 답이 되겠네. 이해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요거 전체 제곱이니까. 이해돼? 그래서 8 곱하기 9.8이면은 얼마야? 8, 9, 72. 8, 8, 78.4 나오겠네. 오케이? 78.4. 야, 4초 동안 떨어지는 물체는 78.4m.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오늘 참 과묵하네. 이해돼? 안 돼? 되는 거지? 요식 하나 정리해놓고 좀 필기해놔. 자, 그 다음 숙제 냈던 거 질문 받자. 87쪽부터 문제 푼 것 중에 질문해. 다 해도 돼. 질문. 풀민이 숙제 했어? 안 했어? 안 했고, 시험 보니까. 건호 했어? 안 했어? 했어? 질문할 때 챙겨. 영훈이. 진우. 했어? 준열이. 오케이. 보경이. 혜화. 알았지? 지난주에 빠졌구나. 지난주에 왜, 그때 뭐 어디 간다고 했지? 가족. 네. 잘 갔다 왔어? 이렇게. 자, 질문. 진우 없어, 질문? 13번. 그 다음, 건호도 질문해. 15번. 그 다음, 영훈이. 15번, 17번. 17번. 번호는 없어? 없으면, 2번. 2번. 또는, 없어?
없어? 진우 더 없어? 영훈이? 번호 더 없어? 오케이. 나머지 숙제 안 온 학생들은 다음 주까지 다시 풀어서 질문할 또 해. 알았지? 물리 파트는 생각보다 질문 많이 좀 해야 돼. 그러면 교재를 하나 새로 선정할 건데 너무 어려운 거는 빼고 좀 간략하게 돼 있는 걸 하나 선정할까 생각 중이거든. 우리 진도 다 마무리 지면은 조금 지금 마음이 급해 해야 될 거. 왜냐면 고1은 파트가 다 제각각이라 나름 나도 넓게 포진해서 수업을 했는데 다 포함이 안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건 있는데 생명 쪽 파트만 조금만 더 추가해주면 시험을 마무리 될 수 있거든. 1학기 거까지는 그건 다 할 테니까. 자, 2번부터 봅시다. 2번. 자, 다음 중 페이지 87쪽 2번. 다음 중 힘과 물체에 대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 정지에 있는 물체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정지에 있는 물체. 그러면은 힘의 평형이다. 무조건 정지에 있는 물체는 힘의 평형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힘의 평형에서는 무조건 알짜임이 0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알짜임이 0이다. 맞아. 만약에 정지에 있던 물체에 알짜임이 0이 아닌 힘이 가해진다면 이 물체는 운동하기 시작해야 돼. 이해돼?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 두 번째, 등속 직선 운동하는데 등속 직선 운동. 그럼 얘는 힘 받는 운동이다, 안 받는 운동이다? 힘 알짜임이 0인 운동이라고 했죠? 얘는 알짜임이 0인 운동이야. 이유가 뭐야? 물체가 힘 받았다 그러면 무슨 변화가 생긴다고 그랬어? 빠르기 변화, 방향 변화가 생긴다고 그랬지. 근데 등속 직선 운동은 빠르기 변화 있다 없다? 빠르기 변화 없는 거죠. 직선 운동이니까 빠르기 변화가 없어. 그다음 방향 변화도 있어 없어? 직선 운동이니까 방향 변화 없는 거죠. 등속이니까 빠르기 변화 없는 거고. 그러면은 힘 안 받은 운동이라는 얘기지. 이해돼? 자, 알짜임이 0이라는 얘기야. 기억해. 세 번째,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맞죠? 물체 속력은 항상 일정하다. 맞죠? 빠르기 변화가 일정하니까. 그 다음 4번. 힘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속력은 당연히 증가한다고 했지. 오케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면 속력은 증가야. 5번.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뭐죠? 등가속도. 등가속도라는 게 어떤 뜻인지 해석해봤지. 등이 뭐라고 그랬어? 같다라고 그랬죠. 가짜가 한자로 더할 가짜지. 그러면 이 속도라는 건 빠르기 변화라고 그랬지. 이해돼? 그래서 빠르기 변화가 더해지는 값이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알짜임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왜 알짜임이 일정한지를 잠깐 설명해 볼게. 힘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힘은 A로 구하는 거야. A가 뭐야? M이 뭐야? 질량이고 S. A는 가속도죠? A는 가속도가.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힘인데 이때 가속도가 일정하다면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변화 없겠지.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 그렇다면 힘도 어때야 돼? 얘가 일정하니까 힘도 일정하다라고 얘기해야겠지. 이해돼? 안 돼?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힘이 일정한 운동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한번 예를 들어줄게. 이건 잘 이해 못할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다시 한번 예를 들게. 어떤 물체가 처음에 1m/s로 움직이고 있고 이 물체의 질량이 1kg이었다고 예를 듭시다. 이해되셨나요? 여기에다가 2N이라는 힘으로 얘를 가할 거야. 그러면 이때 이 물체의 질량은 1kg이고 힘이 2N이니까 1kg 2N이니까 가속도는 얼마나 나와야 돼?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져야겠지. 이해돼? 그래서 이 물체는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되고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어? 1초당 속도가 2m/s씩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그랬어. 맞아? 얘를 해석해보면 1초당 속도가 2m/s씩 증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1초 후에 이 물체는 속력이 얼마가 돼 있어야 돼? 3m/s가 되겠죠? 다시 또 1초가 지나면 이 물체의 속력은 얼마가 돼야 돼? 5m/s가 되겠네. 또 1초 지났어. 또 얼마가 돼야 돼? 7m/s. 아, 힘이 일정할 때, 요 2N이나 힘이 일정할 때 빠르기 변화량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뜻이야. 이해돼?
요 빠르기 변화를 우리는 델타 V 속도 변화량 이렇게 얘기했었어. 맞아? 그래서 요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다 이 뜻이야. 속도가 일정하다가 아니라 속도 변화량이 일정해야 된다 그 뜻이다. 그럼 이해돼 이거? 오케이. 알아들으시는 거죠? 그 보경이 알아들어? 확실해? 준열이 이해돼? 확실해야 돼? 누가 연락한 거 아니고. 그 다음 지용 이해돼? 영훈 건우 솔민이 복습해 요즘? 믿어도 돼? 안 믿게 해주는데? 믿을게? 요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저희도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힘이 일정하다 이 뜻이거든요. 이해됐어? 그래서 5번은 등가속도 직사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힘이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5번 틀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몇 번이야? 13번 문제 봅시다. 13번은 몇 페이지지? 어, 89쪽 13번. 89쪽 13번. 그림가는 수평 방향에서 5m/s의 속력으로 물체를 던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물체의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 속력과 속력을 시간에 따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보도록. 가는 보니까 얘는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데 얘가 5m/s의 속력으로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으로 던진다는 얘기고요. 나는 이 물체에 대한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 그럴 때 기억은 자, 기억이라는 건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냐 안 변하는 운동이냐. 안 변하는 거죠? 무슨 운동이라고 해요? 등속 운동이라고 그랬지? 기억은 등속 운동이야. 그럼 등속 운동한다는 건 이건 수평 방향이야 수직 방향이야? 수평 방향이라는 얘기겠지. 이해돼? 이 물체는 지금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어. 중력이라는 힘밖에 없다고 그랬지. 중력은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야.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0이야. N자의 힘이.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0이니까 무슨 운동해야 돼? 등속 운동할 것이고. 이해되시죠? 수직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니까 중력 가속도가 적용되는 운동을 해야겠지. 9.8m/s 제곱의 운동. 이해돼? 그럴 때 기억은 이렇게 돼서 이게 B라고 주어지고요. A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A라고 돼 있어. 그럼 요 A라는 건 중력 방향에 중력 가속도가 적용되는 운동이라는 얘기지. 이해돼? 알아들어? 중력은 어떻게 본다고 했죠? F는 mg로 두고 할 수 있다. 이해돼 안 돼? 또 하나씩 하나 더 있다고 그랬지. 중력 힘 어떻게 된다고 했어? 힘 F는 만유력산 수치에 두 물체 중심부터 거리 제곱에 완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이고 라지 m 스몰 m에서 크게 한다면 두 가지씩 중력이라고 정리했었지? 기억해야 돼. 고1서부터는 과학에 물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리 파트 어려워한다고 학생들이. 정리하는 거 복습하고 문제 많이 풀어야지만 문제 풀 수 있다. 알아들었어? 자, 그럴 때 기억. A는 연직 방향이다. 여기 연직 방향 맞죠? 수직 방향이니까 연직 방향의 운동이다 맞고. B는 등가속도 운동. B는 등속 직선 운동이죠. 그래서 기억은 니어도 틀렸네. 기억은 오이다. 기억이 어디 있어? 자, 여기 수평 방향이 몇 m/s로 움직이고 있었어? 5m/s 그죠? 요거 기억도 얼마야? 5m/s로 일정해야 돼. 이해됐어? 디귿도 맞는 건 기억 디귿인 4번이 정답이겠네. 이해됐어? 안 됐어? 되셨죠? 그 다음에 15번 문제 봅시다. 15번. 오케이. 오른쪽 그림은 지구 표면 근처에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질량이 같은. 오케이. 같은 높이. H 동일. 높이가 동일하고요. 그 다음 질량이 동일하고요. 동일한 같은 폭탄 A, B, C를 각각 VA, VB, VC의 속력으로 쏘았을 때 A, B, C의 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A하고 B는 지표면으로 떨어졌네. 근데 C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돌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이걸 우리는 우주 제해 속도라고 했지. 맞아? 기억나? 오케이. 자, 그럴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기억. A 위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서로 같다. 모든 물체는 같은 높이에만 있으면 요 작용하는 중력은 동일하다고 했지. 기억나? 근데 얘 왜 동일하면 질량도 동일하니까. 그리고 힘은 중력이라는 mg라면 질량 동일하고 중력과 속도, 높이가 같으면 중력과 속도도 동일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힘도 동일해지겠네.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얘네들 셋 다 A, B, C는 중력은 동일하다는 게 맞는 얘기겠죠. 이해되시나요? 알아들어? 그래서 기억은 맞아. 니은 C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C에도 중력은 작용하고 있어. 중력 작용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기본. 이때 누가 제일 먼저 떨어졌어? A가 제일 먼저 떨어졌지? 이해돼? 가까운 곳에 떨어지고 B는 조금 먼 곳에 떨어진 거고 C는 계속 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C가 제일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지. 이해돼 안 돼? 이게 우주 제일 속도야. 그냥 B는 조금 더 멀리 갔으니까 A보다는 조금 더 빠르다는 얘기겠네. 그리고 A가 제일 속력이 느리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이거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15번 알아들어? 누가 질문한 거지? 여러분 이해돼? 확실히 돼야 돼? 모든 물체는 높이만 동일하면은 동일한 중력과 속도가 적용된다는 거 이해되지? 그러면 마찰력이나 저항력 같은 힘을 무시한다면 떨어지는 시간은 어떻다? 동일하다는 거야. 왜? 중력과 속도가 적용되는데 중력과 속도 9.8m/s 제곱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어? 1초당 속력이 9.8m/s씩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지? 따라서 동일한 시간대에 높이가 동일하면 동일한 시간대에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몇 번이야? 17번 문제 봅시다. 17번. 그림과 같이 지구에서 온도가 높아진 기체가 위로 올라가 불꽃 모양은 길쭉해지만 실제 촛불 모양을 보면 촛불은 이렇게 돼 있지. 어디서 여기다? 촛불이 이렇게 타잖아. 촛불 모양 이해되시죠? 이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는 지구의 중력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야. 알아들어? 촛불의 모양이 길쭉해지는 이유는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왜 그러냐면 요 주변에 여기 구간은 온도가 어때? 높죠? 물질이 타는 구간이니까. 오케이? 온도가 타는 거 물질이 타니까 온도가 높아. 온도가 높으면 부피는 어떻게 돼야 돼? 온도가 높으면 부피는 어떻게 돼야 돼? 팽창하지. 부피가 팽창한다는 얘기는 밀도값을 밀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부피분의 질량을 구한다고 그랬지. 맞아? 그럼 부피는 증가하고 질량은 그대로니까 밀도값은 작아지게. 이해돼 안 돼? 밀도가 작아지면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지. 오케이? 이해돼? 가벼운 건 어디로 가야 돼?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길쭉해지는 거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이것도 다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이해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우주정거함에서 온도가 높은 기체가 위로 올라가지 않으므로 불꽃의 모양이 동그랗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지구에서의 불꽃 모양과 우주정거장은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그림이 두 가지가 나와 있지. 이때 우주정거장에서 나타난 불꽃의 모양이 지구에서 나타난 모양과 다른 현상은 그러면 이런 밀도 차이 선생님이 원래 우리 수업할 때 내가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한 번 있었나? 있었지. 에너지 이동 방법이 세 가지 있다고 했어. 전도 대류 복사.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그때 대류는 어떻게 얘기했어? 밀도 차이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동하는 현상, 열이 이동하는 현상 이렇게 표현했었지. 결국 얘도 지금 밀도 현상, 밀도 차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이해돼 안 돼? 근데 우주에서는 이렇게 불꽃 모양이 이렇게 안 나오지. 동그랗게 나오지. 그럼 뭐라고 답해야죠? 우주에서는 밀도 차이에 의한 열의 이동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하면 되겠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 대류 현상이라고 했지. 맞아?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는데 이해돼 안 돼? 알아듣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17번까지 설명했을 때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찍으려면 책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잠깐만 이따가 누가 나한테 보내주면은 보내줄게. 아니 오늘도 동영상 촬영 좀 하고 있어. 네, 핸드폰 충전하고 싶어요. 아 하고 와 빨리. 아 하고 싶다고? 네. 빨리 가서 하고 와. 난 또 지금 화분이 있어서 못 찍는다고 그런 얘기인 줄 알았지. 요즘 학교에 한 반에 몇 명씩이나 안 나와? 다 나와 애들? 저희 반은 10명씩 빠지다가 10명씩 빠지다가? 네, 저 걸렸을 때 10명씩 빠지다가 어. 이제 다 나와요. 다 나와? 다행이네. 진우는 저희는 끝물을 걸려가지고 아직 안 나온 애들 몇 명 있어? 목동 쪽 보니까 한 반에 한 5명씩 안 나오고 있대. 지난주에 물어봤더니 5명씩 안 나오고 있대. 다 찍었지? 찍어도 되지? 이제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로 갈 것 같은데 모르겠다 아직 어떻게 될지. 선생님이 또 목동 가서 수업도 하는데 깜짝 놀랐고 거기서 구글 미트라는 걸 쓰더라고. 알아? 난 몰랐어. 근데 거기서 카톡으로 다 초대해. 그러고서는 빠진 애들은 핸드폰 내 거에 이렇게 꽂아서 딱 하면 구글 미트를 이렇게 시작하더라고. 그것도 의외로 괜찮더라고. 구글 미트가. 선생님이 인천에서는 줌을 하거든. 그래서 노트북을 들고 다니야 되니까 인천에서는 내가 차를 안 갖고 다니고 그냥 대중교통 버스 타고 다니고 뭐 전철 타고 다니거든. 근데 그 선생님 구형 노트북이니까 가방에 꽉 차. 키도 조그만데 가방이 막 이따만해. 책하고 그 노트북 다 넣고 다니니까 마음 같아서는 거기도 구글 미트 됐으면 좋겠어. 구글 미트가 너무 편한 게 핸드폰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 충전기하고. 줌도 핸드폰으로. 줌도 핸드폰으로 돼? 그래? 그리고 줌은 1대1은 괜찮은데 빠진 애들이 많으면은 40분마다 자꾸만 돈 내라고 이 알림창이 뜨는 거야. 난 무료로 쓰거든. 그건 뭐 별차 생각은 없고. 근데 구글은 괜찮더라고. 여러 명이 들어도 무료더라고. 확실히 어린애들한테 현대 기기를 배워야 돼. 빨라. 얼리 어답터야, 어린 학생. 자, 90조 보시면요. 이제 운동량, 충격량이라는 것도 배우는데 이쪽 파트 되게 문제를 어려워해. 잘 봐야 돼. 운동량, 충격량. 여기 파트 빨리 끝내면 이제 바로 생명 파트 넘어가서 설명을 쭉 해줄 테니까 그러면 우리 시험 진도를 다 맞춰주고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좀 날탁한 문제집 하나 선정해서 빨리 한 템포 돌리고 그 다음에 뭐 1등급 만들기 같은 거 복사해가지고 문제 풀게 시키면은 그렇게 해서 시험 대비 마무리 질 거야. 알아들었어? 자, 운동량 기호부터 알고 넘어가자. 운동량은 기호로 우리가 P라고 쓸 거야. 충격량은 기호로 I라고 쓸 거야. 요 기호부터 좀 기억하자. 이해됐지? 이해됐지? 근데 운동량이라는 값은 왜 쓰냐면 자 우리가 앞부분에 배운 건 속도, 가속도 이런 것만 배웠거든? 그 얘기는 어떤 물체가 어떤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는데 속도, 가속도는 어떤 물체의 빠르기만 표현한다는 뜻이야. 이해돼? 그런데 실제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질량까지 곱해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왜? 어디 부딪혔을 때 얼마만큼의 충격을 주는지 이걸 알고 싶다는 얘기야.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이해되는데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값은 질량 곱하기 속도 값으로 나타냅니다. 속력, 원래 속도인데 속력으로 표현할게. 그래서 앞부분에 배웠던 건 등속도, 등가속도 운동은 속력만 표현했던 거야. 이해되는데 그런데 이제부터 운동량이라는 건 질량까지 더해줄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1g짜리 쇠구슬하고 10kg짜리 쇠구슬이 있는데 둘이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 누구한테 부딪히면 더 아프겠어? 10kg짜리 쇠구슬에 부딪히면 더 아프겠지. 그런데 속력만 갖고서는 그걸 표현 못하기 때문에 질량까지 곱해서 그걸 운동량이라고 표현할 거라는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기호로는 운동량은 P라고 쓴다고 했지. 질량은 기호 뭐라고 써? 매스 M. 그 다음 속력은 V라고 쓰면 되겠지. 이해돼? 알아들어? 그럼 단위 한번 보자. 요 질량의 단위는 뭘 써? 우리가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쓰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속력은 단위를 못 써. 메타
세크란 요 단위를 쓰지. 맞아?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이해돼안돼? 알아들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뭐 대답해야 돼. 이해됐죠? 그래서 교재 좀 잠깐 봅시다. 운동량 1번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을 운동량이라 한다. 이해되셨나요? 옆에 플러스 강의 좀 봅시다. 운동량의 의미라는 건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이 크거나 속도가 빠를수록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뒤에 관성이라는 거 설명할 텐데 관성 내가 전에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관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정지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그러고 운동하던 물체는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운동하는 물체를 갑자기 운동을 정지시키려고 할 때 관성이 클수록 정지시키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해돼? 알아듣겠어? 오케이. 자, 됐고. 그래서 운동량은 MV로 구한다. 거기까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2번.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과 속도에 각각 비례한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별건 없는데 A를 봅시다. A는 질량은 M이고 속력은 V일 때 A의 운동량은 MV로 구할 수 있겠지? 이해돼? 그런데 B는 질량만 2배 키운 거야. 이해돼 안 돼? 그럴 때 EM의 질량을 갖고 있을 때 속력은 동일하대. 그러면 PB의 운동량은 EMV가 되겠지. 그 얘기는 운동량이 2배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 옆에 있는 거 A는 MV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B는 속력을 EV로 증가시킨 거네. 그렇다면 이때도 운동량은 EMV가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결국 운동량이라는 건 이 얘기야. 운동량이라는 건 질량에도 비례하고 속력에도 비례한다. 그 뜻이겠지. 이해돼 안 돼? 운동량은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에 비례한다. 이해돼? 이걸 만일 비례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운동량은 질량에 비례한다. 이해되셨죠? 운동량은 속력에 비례한다. 이해되셨죠? 사실은 요 둘을 이꼴로 쓰려면 이렇게 상수가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가서 상수 다 무시하는 표현 방법이 많아. 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건 고등학교까지 가서 의미 없으니까.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3번.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 같다.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운동량의 방향은 여기 속력이라고 되어 있니? 속도라고 되어 있니? 그지? 속도. 왜 이걸 잘 몰랐는지 얘기해. 고1이 이걸 가르칠 때 좀 어려워하는 게 내가 문제를 얘기해줄게. 원래 빠르기를 나타내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빠르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속력이 있고 속도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 근데 속력은 얘는 스칼라의 개념이야. 우리 지난번에 물리량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스칼라라는 개념과 벡터라는 개념. 스칼라는 뭐가 있는 물리량이라고 그랬어?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야. 거기에 벡터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크기 플러스 방향까지 갖고 있다고 그랬어. 이해돼? 그런데 요 속력은 스칼라의 개념이야. 지금 크기만 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속도는 벡터의 개념인데 고일과학에서는 요 스칼라하고 벡터를 구분 안 하고 가르치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서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야. 속력은 실제 어떻게 구하냐면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거리라는 값으로 구하는 거야. 혹시 학교에서 이걸 자세히 설명한다면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 뭐 구분해서 문제 내겠다는 얘기니까. 근데 속도란 값은 어떻게 구하는 값이냐면 시간분의 변이 값을 구해. 이 변이 지난주에 잠깐 내가 한번 떠들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요거 그룹은 다시 읽어줘 볼 텐데 예를 들어서 한번 여기 보자. 어떤 물체가 기준점이 여기였어. 이 기준점으로부터 2초 동안에 5m 동안 오른쪽으로 이동했대.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 물체가 다시 이쪽으로 갔어. 이쪽으로 기준점 왼쪽으로 오는데 요 걸린 시간이 4초가 걸렸고
이동거리가 10m 걸렸다. 이렇게 예를 듭시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럴 때 이 물체는 이렇게 구한다. 속력을 구할 때는 시간이, 전체 걸린 시간이 얼마죠? 6초가 걸렸죠? 전체 이동거리는 얼마예요? 15m 이동했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구하면 방향은 무시한 크기만 나타내는 스칼라의 개념으로 빠르기를 표현했다는 얘기야. 이해돼? 오케이? 진우야, 왜 이렇게 졸려요? 힘들어? 어제 뭐 했어? 어제 늦게 잤어? 국어 영어 하나 좀 외우고 그러고서 늦게 잤어? 응? 과학은 왜 안 했어? 조금 했어? 섭섭하다. 지금이야. 과학은 안 한. 조금 했지? 자, 여기 속도도 봐. 속도는 시간은 6초라는 건 똑같아. 이 물체가 움직인 건 6초 걸렸으니까. 이해돼? 그런데 요 변이라는 값은 기준점을 중심으로 본다는 얘기야. 기준점으로부터 여기 변이는 이렇게 써. 기준점으로부터 어디? 왼쪽으로부터 왼쪽으로 얼마만큼? 왼쪽 이거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5m 이동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변이는 이동거리하고 달라서 이동거리는 계속 증가하는 값만 나타나. 감소할 수가 없어. 근데 변이라는 건 오른쪽 왼쪽 방향을 정해서 현재 있는 변이는 기준점 왼쪽에 기준점으로부터 5m밖에 안 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표현해야지만 속도 개념이야. 그러면 이때 속도는 6초 동안에 왼쪽으로 5m 이렇게 표현한다는 뜻이야. 속도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속도인데 사실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속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나중에 혹시 학교 선생님이 물리학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건 다 벡터란 얘기야. 화살표를 표시하는 건. 속도가 벡터이기 때문에 운동량이라는 것도 사실은 벡터란 개념이야. 방향성을 갖는다는 얘기야. 운동량도. 이해되겠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머리도 되게 좋은데? 원래 고민 애들이 더 어려워하는데 이거. 벡터의 개념이 생각보다 어려워. 왜? 우리는 중3 때까지 벡터라는 개념으로 물리량을 표시해 본 적이 없거든, 여러분들은.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방향을 표시하는 벡터를 들고 오니까 어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알아들었어? 어쨌거나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아. 하지만 외워야 될 건 운동량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 이거 기억해줘야 되고요. 운동량은 어떻게 구한다? 질량 곱하기 속도로 구한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아들으셨죠? 여기까지는 꼭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끄집어낸 거는 벡터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꺼냈고 저 빨간색으로 표현한 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꼭 좀 기억하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2번 충격량. 이 충격량은 오케이. 자, 충격량은 I로 쓴다고 했죠? 충격량은 이렇게 구해. 충격량은 그 물체에 가해지는 힘 곱하기 시간. 누가 나한테 와서 뻥 부딪히는데 이때 충격량이 우리는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면 가해진 힘 곱하기 그 충돌하는 시간까지 곱해서 우리는 충격량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어? 이거 기억해야 되고. 자, 그럼 이걸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I는 힘 F 곱하기 힘 I는 FT 이렇게 구한다. 이해되셨나요? 알아듣겠어요? 이거 기억해야 돼. 그렇다면 단위를 한번 맞춰보자. 물리는 단위가 되게 중요해. 단위가. 혹시 학교에서 MKS 단위 뭐 그런 걸 얘기하셔? 얘기 안 하시면 넘어갈게요. 그건. 자, 근데 힘의 단위는 우리 뭐라고 쓰죠? 힘의 단위는 뭐 써? 뉴턴이라는 단위 쓰지? 뉴턴. 그리고 우리가 시간의 단위는 주로 뭐 써? 1초, 세크라는 단위를 쓰지? 뉴턴 세크가 충격량의 단위라는 거 기억해야 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뉴턴 세크가 충격량의 단위다. 교재 좀 잠깐 봅시다. 그래서 90조 충격량.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을 충격량이라 한다. 그래서 충격량 I는 FT를 구하고 단위는 뉴턴 세크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 다음 2번 충격량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필요한다. 충격량 아까 어떻게 본다고 했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힘이 당연히 비례할 것이고 충돌하는 시간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알아들어 번호? 이렇게 두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충격량의 방향. 얘도 또 방향을 물어보네. 그 얘기는 스칼라야, 벡터야? 충격량도 벡터라는 얘기야. 방향이 있는 값이니까. 이해돼? 그래서 충격량도 사실은 원래 I 위에다가 이렇게 벡터 표시를 합니다. 근데 힘도 뭐야? 힘이 벡터이기 때문에 충격량도 벡터의 결과가 됩니다.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벡터는 벡터끼리 묶인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고3돼서 내적, 외적 이런 걸 배우면 그때는 좀 달라지고 고3은 내적, 외적 그런 걸 배우거든? 그때는 좀 달라져. 그건 나중에 얘기니까. 자, 결국 충격량도 벡터의 개념이라 방향이 갖는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밑에 시간 흰 그래프를 이용한 충격량의 계산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자. 그래프를 그려볼게. X축은 시간으로 놓고 Y축은 힘이라고 했을 때. 오케이? 자, 여기 보자. 힘이 일정하대. 힘이 일정하면 힘의 크기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럴 때 만일 여기는 뭐 시간 힘 그래프, 힘 시간 그래프에서 여기는 시간 t라고 할 때 t초 동안 가해지는 충격량을 구하다. 이해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요 면적은 어떻게 구한다? 면적이 바로 힘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뭘 의미한다? 충격량을 의미한다는 얘기야. 이해되는데 여기는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충격량을 의미한다. 이건 이해되시죠? 여러분 교재를 잠깐 봅시다. 두 가지 그래프 형태가 있는데 두 번째 그래프는 힘이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면적값이 뭘 의미한다? 충격량을 의미한다. 이해돼? 세 번째 그래프 봅시다. 이때 요 두 번째 그래프에 평균값을 계산해보면 나올 수 있겠지. 면적값을 계산하면 평균값을. 그래서 윗부분에 있는 볼록한 부분을 아랫부분으로 채워놓으면 이게 힘이 일정할 때 면적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 다음 플러스 개념 봅시다. 운동량과 충격량의 방향. 아까 운동량의 의미는 설명했으니까 운동량과 충격량의 방향은 이제 기본적으로 고1, 고2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개념을 쓸 거야. 방향을 정할 때 여기 좀 보자. 우리가 방향을 정할 때 물리에서는 방향 정할 때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을 정할 텐데 이건 여러분이 정하면 된다는 얘기야. 내가 봤을 때는 왼쪽 방향은 플러스로 하고 싶어. 플러스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아니 나는 오른쪽은 플러스로 하고 싶어. 플러스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이 방향을 정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방향을 정하는 기준은 여러분 마음이라는 얘기야. 방향. 이해돼? 다만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면 왼쪽은 마이너스로 표현해요. 이해되시죠? 그 문제 다 풀 때까지 그 방향 그대로 유지해야 돼. 안 그러면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 뒤섞여버려. 결국 얘기하는 건 물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수학에서 얘기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이 아니란 얘기야. 즉 물리에서 얘기하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한다는 뜻이야. 이해되시나요? 물리에서 얘기하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물리하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어. 근데 물리 파트를 안 할 수는 없어. 꼭 해야 돼.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알았지? 그래서 하라는 대로 좀 해야 돼. 복습하고 문제가 풀다 안 되면 나한테 다 질문하고. 자, 그 밑에 또 하나 얘기 나오는데 델타라는 표현 나왔지? 이거 내가 뭐라고 했어 지난주에? 델타는 우리가 앞으로 해석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 변화량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어. 변화량. 델타는 항상 변화량을 의미해. 변화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내가? 나중 곱빼기 처음꼴로 구하는 게 변화량이라고 그랬죠. 이해돼? 변화량은 나중 곱빼기 처음 거. 그럼 예를 들어서 델타 V라고 표현해보자. 예를 들어서
델타 V.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 속도 변화량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맞아? 델타 V는 속도 변화량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럼 속도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면 돼?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기호도 2를 정하면 돼. V2 마이너스 2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이에 대한 빨리 가자. 여기까지 이해돼? 잠깐 3분만 쉬었다 하자. 그래. 힘들어하네. 자, 그래서 다시 또 진도를 좀 맞춰보자. 자, 교재 90쪽에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게 잠깐 여기 봅시다. 그런데 이 충격량이라는 건 한순간에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힘의 크기라든지 시간을 측정하기가 좀 어려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충돌이라는 건 한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측정하기가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충격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겠지. 시간이 얼마큼 충돌되는지 정확히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돼? 충격량은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우리는 충격량과 똑같은 개념으로 무슨 개념이냐면 그걸 잘 들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 그러면 이걸 기호로 한번 표현해 볼게. 충격량은 I라고 표현한다고 했지. 맞아? 그런데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돼? 델타 P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이해돼? 델타 P를 뭐라고 해석하면 돼? 운동량의 변화량.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다시 어떻게 표현하면 돼?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여기를 뭐 P2 다시 P2 마이너스 P1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해되는데 나중 거 빼기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으로 계산해 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생각해보자. 충격량의 단위는 아까 뭐라고 그랬지? 뉴턴 세크라고 그랬지. 맞아? 오케이?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운동량의 단위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이해돼? 운동량은 질량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질량 곱하기 속도로 구한다고 그랬죠? 그럼 단위가 킬로그램 질량, 속도는 메타퍼세컨. 뉴턴 세크와 킬로그램 메타퍼세컨은 같다는 뜻이 성립하겠네. 이해되는데 알아듣겠어 이거? 뉴턴 세크와 충격량의 단위 뉴턴 세크와 운동량의 단위 킬로그램 메타퍼세컨은 같은 뜻이야. 이해됐어? 이거 정리해놔야 돼. 교재 좀 잠깐 봅시다. 90쪽에 3번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 1번 물체에 일정한 시간 동안 힘이 작용하면 물체에 작용한 힘으로 인하여 속도가 변하고 속도가 변하면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겠죠. 질량은 그대로인데 속도 변화가 생기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럴 때 물체가 충격량을 받으면 운동량도 같이 변한다 그 뜻이고 2번 물체가 받는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해되지? 이거 무슨 말인지 중요하니까 꼭 좀 기억해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 빼기 총 운동량인데 그럼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볼게. 다시 한번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한다 했어. 운동량은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어. 근데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는 값이라고 했지?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지 질량이 변할 일은 없겠네. 이해되는데 무슨 말인지. 그러면 질량은 그대로고 뭐가 변한다? 델타 V. 속도가 변한다라고 얘기해야겠지. 이해돼? 그러면 충격량이란 값은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M V2 마이너스 V. 이해되시나요?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으로 구할 수 있다. 이해되는데 요거 꼭 좀 기억해놔야 돼. 요거 꼭 기억해놔야 된다 얘들아. 고1 파트 물리가 시험 문제 여기서 뒤집다 나와. 기억해야 돼. 방향 변화되는 것까지 우리 문제 풀 거야 이제.
그래서 교재 90쪽까지는 설명했고요. 이제 91쪽을 잠깐 자료 분석 문제를 봅시다. 자료 분석. 자, 첫 번째 그림 보자. 첫 번째 그림은 이런 문제 가죠. M이라는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가 질량이 M이었어. 얘가 I0가는 충격량을 받는다는 얘기야. 충격량, 처음 충격량이 I0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다는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얘는 원래 V라는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대. 속력은 V였고 질량은 M이었는데 I0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물체의 질량은 M이었고 속력은 V였는데 그럴 때 얘가 축격 받은 후에 뭔가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봤더니 질량 변화가 없다고 그랬지. 그럼 질량은 그대로 M이겠네. 근데 이때 속력이 EV가 됐대. 이해돼? 이거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얘 충격량은 얼마인지 계산한다면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 물체의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그 측정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우회적으로 어떻게 해서 충격량을 구한다고 그랬지? 운동량의 변화라고 구한다고 그랬어. 이해되는데? 그러면 이때 충격량 I0는 운동량의 변화 델타 P인데 델타 P라는 건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을 구한다고 그랬지. 맞아? 그럼 질량은 얼마? 네.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 얼마? 2V. 처음 속도 얼마? V였지. 이해되는데? 알아들어? 얘가 나중 속력. 굳이 속도란 표현 안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원래는 벡터의 개념이니까 속도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보일 과정에서 그걸 다 뒤섞어 놨어. 그 따로 구분 안 하는 거야 지금. V는 처음 속력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나중 속력은 2V, 처음 속력은 V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 얼마나? MV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이렇게 해서 충격량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될 줄 알아야 돼. 기호로도 이해되는데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자료 분석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충격량을 I0만큼 받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그 밑에 하나 더 봅시다. 그 옆에 거 얘는 똑같은 MV라는 질량 M에 V라는 속력을 갖고 있는 이 물체의 충격량이 처음보다 EI0 충격량의 크기를 2배 했다는 얘기네. 이해돼? 처음 충격량은 I0였는데 두 번째 충격량은 얘보다 2배를 증가시켰다는 얘기야. 충격량을.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럴 때 나중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설명해 볼게. 움직이는 물체 결국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이 물체의 질량은 변화가 없겠지 여기서.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충격량이 2배가 되면은 이제 충격량 우리가 알고 있어. 처음 충격량이 몇 배? 2배니까 요 값을 몇 배? 2배만큼의 충격량을 받는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러면 EMV라고 쓰면 되겠네. 이해돼? 자, 충격량은 EMV였어. 여기 충격량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같게끔 나와야겠지. 맞아? 그럼 운동량의 변화, 델타 P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으로 구한다고 그랬지. 맞아? 그렇다면 질량은 그대로 유지될 테니까 속도 변화량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나중 속력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해돼? 근데 처음 속력은 얼마야? V였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러면 결국 우리 요 V 다시 값을 구하는 게 지금 문제인데 이해되는데 어떻게 구하면 돼? 얘 이항시키면 MM 소거되지? 이해돼? 얘 이항시키면 3V가 되겠네. 이해되는데 알아들어? 그래, 나중 속도 V 다시는 3V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하품을 했으니까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은 얘 나중 속력은 얼마가 된다? 3V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 얘기는 충격량이 2배가 됐더니 얘는 2V에서 3V로 충격량이 2배가 되면 질량 변화 없고 빠르게 되는 속도 변화만 2배가 된다. 그 뜻이라고. 이해됐어? 안 됐어? 이거 알아들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문제 91쪽의 상단에 자료 분석의 일부는 해석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2번 보자 이제.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체가 운동하고 있어. 이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어. 근데 B라는 물체가 앞에 정지 상태로 있었어. B라는 물체가 정지 상태에 있었다는 거야. 그럴 때 얘네들이 충돌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림이야. 그림은 얘네가 충돌한다는 건 붙어버린다는 얘기지. 붙어야지만 충돌이 전달될 거 아니야. 이해돼? 둘이 충돌해. 큰 물체하고 작은 물체가 충돌을 해요. 자, 그럴 때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지금 가해지는 충돌은 이쪽으로 가해진다는 얘기지. 얘는 정지에 있었고 A가 운동해서 부딪힌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충격량은 이쪽으로 지금 충격량이 전달되는 거야. 그런데 충돌. 근데 여기서 좀 설명해야 될 게 있어. 여기 집중. 요거 때문에 좀 길어지겠네. 자, 우리가 작용반작용이라는 현상을 좀 설명할 거야. 지금부터 작용반작용. 중3 때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보면 기억은 안 나지. 1년이나 지났어. 중3 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중3 때. 작용반작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게. 내가 이 벽을 땅 때리면 때린 만큼 벽도 나를 때리겠지. 이게 작용반작용이야. 이해돼 안 돼? 만약에 작용반작용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시계 때리더라도 내 손은 아플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돼? 근데 힘을 가한 만큼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손이 아픈 거야. 내가 지금 걸을 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발에다 힘을 가하는 만큼 이 바닥이 나를 밀어주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어. 이것도 작용반작용. 이해돼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작용반작용이라는 게 주어 목적어만 바꾸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바닥을 미는 힘은 주어 목적어만 바꾼다고 했으니까 바닥이 나를 떠받치는 힘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이해돼? 이게 작용반작용의 힘이라는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 다시 보자. A가 B를 미는 노란색이 A가 B를 미는 힘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작용이라면 반작용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 B가 A를 미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이해돼? 화살표 방향이 바뀌겠지. 작용반작용은 화살표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B가 A를 미는 이렇게 표현해. 둘이 작용반작용이 강도라는 얘기야. 간략하게 뭐라고 그래? 작반 이렇게 얘기한다. 작용반작용을 간략하게 작반관계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좀 어렵지? 민아? 못 알아듣는 거 있으면 정리했다가 나중에 용어 다시 정리해달라고 그래. 지금 말이 빨라서 더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알았지? 얘를 둘을 작반관계라 이렇게 얘기해요. 작반. 여기까지 알아들어? 나머지 학생들은? 이거 좀 기억해야 돼. 그런데 잘 들어봐. 우리가 지금까지는 알짜임이라는 관계를 설명했었지. 알짜임이라는 건 어떤 물체에 외력이 가해질 때 결과적인 힘을 알짜임이라고 했어. 맞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힘. 이해돼 안 돼? 근데 작반관계는 알짜임이 없어. 왜? 힘의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둘을 합성할 수 없다는 뜻이야. A가 B한테 가해주는 힘은 작용점이 A에 있죠. 근데 대받아주는 힘은 B가 A에게 가하는 힘이기 때문에 작용점이 둘이 반대라는 얘기야. 그럼 힘을 합성할 수가 없다는 뜻이라고. 이해되는데 그래서 작반은 힘이 합성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놔야 돼. 알아들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만약 A가 B를 미는 힘이 2N이래. 그럼 B가 A를 미는 힘은 얼마야? 똑같은 2N으로 작용을 하겠지. 그건 이해되는데 알았지? A가 B를 미는 힘이 2N이라면 B가 A를 미는 힘도 2N인데 그럼 얘네들을 알짜임을 구하시려고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2N에서 0N 이러면 안 돼. 알짜임은 아예 못 구해. 왜? 작용점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이야. 알았겠어? 오케이?
교조 어떻지? 여기. 빡대가리. 내가 빡대가리 하는 문제를. 빡대가리 집이 누구 사고 솔미나 복습해? 자, 여기 교재 보시면요. 얘가 설명하려는 건 이거야. 두 물체가 충돌한대. 충돌할 때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즉, A가 받는 충격량과 B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B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기억해놔야 되고, 그럴 때 두 물체,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가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어떻게 나와야 돼? 같게 나오겠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한다고 했어. 이해돼? 그래서 A가 받는 충격량과 B가 받는 충격량이 같고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뜻이라고. 이런 경우 이해돼? 이렇게 한번 일단 표현해줄게. 그럼 A의 운동량의 변화량.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 그 뜻이야.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봅시다. 첫 번째, A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 결국 얘가 정지해 있던 B에 가서 충돌하면은 충격량을 이쪽으로 받겠지. A 물체는. 이해돼? 오케이? 그리고 B는 이쪽으로 받겠네. 충격량이. 즉 힘을 가해주는 게 A에 가해주는 힘은 이쪽, B에 가해주는 힘은 이쪽으로 작용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알아듣겠어? 충돌할 때. 그럴 때 둘은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나중 문제고, 어쨌거나 A의 운동량이 변화가 A가 받는 충격량 같을 거고, B는 A로부터 힘을 받아 힘이 작용한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한대. 얘가 움직인다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지. 이해돼? A는 왼쪽으로 움직일 거고 충돌한 후에는. 이해되시죠? 그럴 때 그 둘의 충격량이 같으니까 둘의 A하고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진다는 얘기라고. 마지막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같은 시간 동안 받음으로 A, B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A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와 A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 B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모두 같아진다. 그 뜻이야.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기억해도 식으로 정리해 줄 테니까. 그래서 교재 91쪽까지 자료 분석까지는 설명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충격량을 이용한 운동량의 변화량을 잠깐만 설명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 야구 야구 타격 훈련하는 그 뭐라 그러지 그게? 돈 내고 야구장이라고 그래 그거? 스크린 야구장. 스크린 야구장. 그래서 그 스크린 야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우리. 이해됐지? 선생님이 공은 똑같은 속도로 날아오는 상태야 지금. 이해됐어? 예. 가벼운 야구 방망이를 두고 때릴 거야. 또는 무거운 야구 방망이를 두고 때릴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때 공은 똑같은 속도로 날아오는데 내가 충격을 가해주는 힘이 가벼운 야구 방망이하고 무거운 야구 방망이에 가해주는 힘이 다르겠지. 그럼 충격량도 달라지겠지. 이해돼? 알아들어? 지금 이 얘기야. 공이 예를 들어서 야구공이 한 200g 정도 되나? 0.2kg이라고 할게. 0.2kg의 야구공이 똑같은 속력으로 날아올 거야. 똑같은 속력. 예를 들어서 10m/s로 날아온다라고 예를 듭시다. 10m/s. 실제 1초당 10m/s면 이거 좀 느린 거다. 투수들은 19.5m를 1초가 안 되게 그 안에 공이 들어오거든. 사실은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 좀 느린 건데 그냥 봐. 10m/s로 동일하게 들어올 거야. 근데 여기는 조금 가벼운 야구 방망이, 얘는 좀 묵직한 야구 방망이로 공을 다시 대받아 칠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충격량은 누가 더 커? 밑에 게 더 크겠니? 이해돼야 알아들어? 이거 가볍고 무거우니까 충격량은 내가 더 클 거 아니야. 얘를 I1, 얘를 I2라고 할게. 그럼 누가 더 크다고? I2가 더 큰 거야 지금 충격량이. 그럴 때 그럼 I2의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델타 P1. 이해되시죠? 충격량과 운동량은 같다고 그랬어.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고 그랬을까?
얘는 델타 P2라고 쓸게. 운동량의 변화는 누가 더 커야 돼? P2가 더 커야겠지. 그럼 나중에 공이 맞고서는 여기 와서 맞고서는 이렇게 되돌아갈 텐데. 나중에 속력은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충격량이 더 클수록 날아가는 속도가 더 크다는 얘기지. 더 빠르다는 얘기지. 이해돼? 알아듣겠어? 왜? 공의 질량은 그대로인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다는 건 운동량 어떻게 본다고 그랬죠?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라는데 속도 변화량이라는 게 결국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 값이라고 그랬지? 그럼 처음 속력은 둘 다 똑같아. 알아들어? 그럼 나중 속력 값은 얘가 더 커야겠지. 근데 이거 계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값은 이제 계산 문제 풀 때 설명할 거고 개념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충격량이 클수록 더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고 속도 변화량이 커진다는 뜻이야. 이해돼? 교재 그래서 91쪽에 보면 충격량을 이용한 운동량의 변화에서 첫 번째 힘을 크게 하는 경우, 즉 야구공을 방망이로 칠 때 큰 힘으로 칠수록 야구공이 더 멀리 간다. 이해되시나요? 왜? 처음 가해지는 충격량이 커지면 속도 변화량이 커지니까 더 멀리까지 날아간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두 번째, 대포를 쏠 거야. 근데 하나는 포신이 짧은 거, 하나는 포신이 긴 걸 쏠 거야. 이해돼? 나를 봐봐. 여기다 쓸게. 힘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아, 미쳤다. 충격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운동량의 변화로도 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가해지는 힘과 시간을 알 수 있다면 충격량은 힘 곱하기 I는 FT 시간으로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지. 이해돼? 근데 대포를 쓸 건데 하나는 포신이 짧은 대포, 하나는 포신이 긴 대포를 쓸 거야. 근데 이 안에 있는 대포알은 동일한 질량을 갖고 있어. 이해돼? 대포알의 질량은 동일한 질량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M이라는 질량. 근데 얘는 여기까지 가는 시간은 F1, T1, 얘는 요 포신을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2라고 합시다.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얘를 미는 요 대포알을 미는 힘은 동일할 거야. 힘은 동일해. 근데 차이는 뭐밖에 없어. 시간밖에 없겠지. 이해돼? 짧은 대포 포신으로 쓰면 시간도 짧아질 거고 긴 대포 포신으로 포를 쓰면 시간이 길어지겠다는 얘기네. 그럼 시간이 길어질수록 충격량은 어떻게 돼? 시간이 길어질수록 충격량도 커지겠죠? 이해돼? 힘이 똑같을 때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량이 커진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면 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니까 포신이 짧은 대포에서 쓰면 여기서 여기 떨어질 때 긴 대포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멀리 갈 수 있다는 얘기겠지. 이해되는데 이거 다 뭐로 설명할 수 있다고?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야구 방망이도 그렇고 대포에서 폴을 쏠 때도 그렇고. 이해됐어 안 됐어? 그래서 교재 91쪽에 충격량을 이용한 운동량의 변화까지 설명했고요. 개념 더하기 하나만 더 보고 끝낼게. 정신 차려. 개념 더하기 맨 위에 거 하나만 보자. 충돌과 작용 반작용 물질. 운동하던 물체 A와 B가 충돌하여 A가 B에 힘을 작용하면 동시에 B도 A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작용한다. 이를 뭐라고 한다? 작용 반작용이라 한다. 따라서 충돌할 때 두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같겠지. 작반의 힘이니까. 이해돼? 그리고 둘에 가해지는 힘을 가는 시간도 같겠네. 둘이 충돌하는 시간이 동일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어디 가서 부딪혔는데 내가 준열이하고 부딪히는데 준열이 졸고 있을까? 뚝 부딪히는데 내가 준열이를 미는 시간은 길게 가고 준열이가 나를 미는 시간은 짧게 오고 이건 말이 안 되지. 붙어있는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가해주는 시간도 동일할 거 아니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국 힘의 크기도 같고 시간도 같으므로 둘이 받는 충격량도 같아진다는 얘기야. I는 FT로 구하기 때문에. 이해됐어 안 됐어?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숙제는 없는데 복습을 꼭 해와야 된다. 다음 주에 관성부터 다시 수업할 거거든. 대신 그 앞에 89쪽까지 문제 안 푸는 학생은 다음 주까지 풀어와야 돼. 오늘 여기까지만 빨리 찍고 정리 찍고 와야 돼. 여기까지 또. 소리나 오늘은 특히나 안 보내서 동영상
복습해야 될 흥미. 내가 간절한 눈빛으로 봤어, 너. 복습해오라고. 믿을게. 고생되었어. 조심히 들어가. 조심히 들어가. 물리 파트 다음 주 정도는 끝나고 너무 힘들지 않게 해줄게. 복습만 해와.